마이클은 2015년에 갑자기 사라졌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Michael Shaver, who deputies say has been missing since 2015. Investigators say no one ever reported him missing. That was until 2 weeks ago when a man contacted the sheriff's office and asked them to go check on his friend Michael because he hasn't talked to him in a while. Deputies then went to Shaver's Claremont home and talked with his wife Lori about his disappearance. 지원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팀이 발굴팀과 함께 로리의 뒷마당으로 도착했으며 시체 탐지견이 반응을 보인 곳에 있던 화덕의 벽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깊숙이 파헤친 결과 약 1.5m 아래에 묻혀있던 마이클 쉐이버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1982년 10월생인) 로리 쉐이버는 뉴욕에 있는 로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선배인 마이클 쉐이버를 만났습니다. 활발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로리가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마이클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두 사람은 2005년에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08년에 딸이 그리고 2011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계 고치는 것과 경비행기 타는 것을 좋아했던 마이클은 상업용 경비행기 조종사로 일을 했습니다. 2012년 마이클이 비행 관련 기술자로 디즈니 월드에 취직하면서 가족은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플로리다주 레이크 카운티에 있는 클레몬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월드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고 조용한 마을 외곽에 위치한 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가족과 친구들은 마이클과 로리 부부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며 이혼까지 생각하면서 별거도 했었습니다. 2018년 2월 16일 플로리다 레이크 카운티 경찰서는 1600km 떨어진 뉴욕에 살고 있는 한 남성한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클레몬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인 마이클 쉐이버의 신변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남성은 마이클과 자주 연락했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 그와 연락이 끊기더니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마이클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 3년 동안 마이클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 로리만 빼고 말입니다. 당시 36세였던 마이클은 2015년 11월 8일 금요일 직장에서 퇴근한 후부터 아내 로리 외에는 누구에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1월 11일 월요일에 직장 상사 코리는 마이클에게서 온 더 이상 직장에 나갈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코리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마이클은 직장 동료들과 잘 지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계속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만뒀으니 연락하지 말고 오피스에 두고 온 물건들은 가지던지 알아서 하라는 마이클이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로리는 남편 마이클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가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찾는 마이클 부모에게 로리는 마이클이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다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운 후 시댁 식구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잊을만 하면 가끔씩 페이스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는 친구들에게 페이스북으로 가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한편 뉴욕에 살고 있는 마이클의 절친인 스캇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을 싫어하고 유머러스한 것을 좋아했던 마이클이 올렸다기에는 페이스북의 메시지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다소 공격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마이클인 척하면서 글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2018년 2월 16일 스캇은 레이크 카운티 경찰서에 전화해서 친구인 마이클 쉐이버의 신변 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는 마이클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마이클이 아니라 아내 로리인 것 같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3월에 업로드된 마이클이 낚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2년 전 2015년 가을에 같이 낚시를 갔었던 스캇이 찍어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레이크 카운티 경찰은 로리 집으로 갔습니다. 로리는 기꺼이 경찰들이 집안을 둘러보게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뒷마당으로 나가자 로리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캐치한 경찰은 뒷마당을 더욱더 꼼꼼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멘트 바닥 위에 벽돌로 쌓여진 화덕이 경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시체 탐지견을 데리고 와서 수색해도 되는지 로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협조적이었던 로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며 화를 내면서 경찰들을 자기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내쫓았습니다. 로리에 대한 경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3년간 마이클에 대한 경제활동이나 진료 기록, 통신 기록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순 연락 두절이 아닌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시체 탐지견과 함께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로리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체 탐지견은 시멘트가 새로 깔린 화덕 옆에서 우렁차게 짖으면서 시체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팀이 발굴팀과 함께 로리의 뒷마당으로 도착했으며 시체 탐지견이 반응을 보인 곳에 있던 화덕의 벽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깊숙이 파헤친 결과 약 1.5m 아래에 묻혀있던 마이클 쉐이버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마이클은 싸늘하게 사망한 채 화덕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 마이클은 뒤통수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유해를 수습한 경찰이 현장을 정리한 후 로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We are done out here, and you guys are welcome to come back anytime. Okay. If you have a second, I would like to just run over this list of items real quick with you over the phone and let you know the items that we Okay, absolutely. Flash drive, a photograph, miscellaneous paperwork, projectiles, and human skeletal remains. So as far as all of that stuff goes, do you have any questions? Yeah. Okay. Do I need to sign any of that paperwork? Yes, ma'am. All right, thank you so much. And we would still love to sit down with you if there's any way that we could make that happen. Okay, thank you. Okay. 로리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총탄과 사람 유해가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도 놀란 기색도 없이 아무 질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마이클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처자식을 버리고 그 여자와 떠났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1월 15일 이후부터 그녀는 마이클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마이클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를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그와 이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클의 총과 비싼 기계들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으며 마이클이 사라지자마자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하더니 이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랑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마이클이 가족을 버린 후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로리의 이야기는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일관성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이클이 뉴욕 업스테이트에 갔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캘리포니아에 갔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위에 있으면서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2015년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화덕이 놓인 바닥에 시멘트는 2016년 9월쯤에 부어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로리는 2020년 9월 17일 마침내 체포되었으며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약 6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Good morning. I'm Jeffrey Weggs. I'm an attorney, criminal attorney here in Lake County, Florida. Sitting to my left is Lori, a client of mine. Lori's charged with the crime of murder. This incident stemmed from a relationship, having been married to her first husband, Michael. I don't know why I've been targeted, why I've been set up, or charged with this heinous crime. There's people out there that are trying to paint this picture of me, but that's not me. I'm loving, I'm caring, I have a servitude heart. I don't judge people. Family and I are begging you, asking for your assistance to help prove my innocence in this case. I am not guilty. I had nothing to do with the murder of Michael Shaver, nor did I have any knowledge of his body being buried underwear. Without you, we don't have the financial means to pay for my attorney's fees. Asking that you reach into your pocket, do what you can, and help us through this. Thank you very much. 로리는 이 영상을 자신이 만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한 동정심과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제가 표적이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경찰의 태도로 보아하니 경찰이 남편의 시신을 뒷마당에 몰래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최소 5만 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로리에 대한 재판은 계속 미뤄졌으며 로리가 체포된 지 4년 후인 2024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리의 변호인은 사실 2015년에 7살이었던 딸 이자벨이 아버지인 마이클을 죽였다고 말하며 로리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거의 매일 아내에게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목격한 딸 이자벨은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커져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이클과 로리의 관계는 2014년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마이클은 디즈니월드에 있는 작업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부부는 한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클은 직장에서 만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리는 디즈니월드에게 마이클의 불륜 사실을 알렸으며 동심과 꿈을 키워주는 디즈니월드 측에서 사내 불륜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마이클은 로리의 바램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부부 사이는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이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로리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이클이 로리를 구타하고 있었고 당시 7살이었던 이자벨이 맞고 있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으로 마이클을 쐈습니다. Fired a gunshot? Now, when Isabel fires this gunshot, do you see where it lodged into Michael or what? I could not. Where are you after Isabel fires the gun? Still on the ground. And Michael seeing Jeremy, and hearing the gunshot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그리고 당시 로리의 남자친구였던 제레미가 마법처럼 그곳에 나타나서 이자벨 손에서 총을 뺏은 후 쓰러져 있는 마이클에게 총을 한 방 더 쐈다고 로리는 말합니다. 로리의 진술에 따르면 마이클은 2발의 총을 맞았어야 하는데 마이클의 머리에는 한 발의 총상만 있었으므로 배심원단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4살이 된 딸 이자벨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Do you know anything about how your father died? I do. Could you tell the jury? I grabbed her gun, and I shot him.
이자벨은 아빠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마이클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t any point did you shoot or injure Michael Schaefer? No. At any point were you involved with disposing of the body of Michael Schaefer? No. 2015년 당시 유부남인 제레미는 별거 중인 로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리는 제레미의 이니셜인 J라는 글씨를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할 정도로 제레미에게 집착했습니다. 제레미를 이혼시키고 싶었던 로리는 죽은 마이클의 페이스북으로 마이클인 척하면서 제레미 아내인 바네사에게 당신의 남편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리의 통제와 집착 때문에 싸움을 자주 했던 불륜 커플은 결국 2016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리는 헬스장에서 만난 트래비스 필름러라는 남성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What did she tell you about the whereabouts of her ex-husband at that time? She just told me that they were divorced and that he wanted nothing to do with the family, did not know where he was, and he was not around. And had she expressed to you that he left and wasn't having contact with the children? Correct. 트래비스는 로리의 부탁으로 땅속에 마이클의 시신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위에 시멘트를 붓고 화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 새로 깐 시멘트 위에서 트래비스와 로리는 남매를 들러리로 세우고 조그마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리가 마이클과 싸움을 할 때 총을 들고 무섭게 남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로리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마이클에게 협박까지 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2024년 11월 배심원단은 로리에게 마이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로리는 마이클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